170쪽 보게요. 무역의 원리와 무역정책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무역의 원리는 간단하죠. 수출 수입의 원리입니다. 수출 수입의 원리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있고 전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원유 같은 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직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라 그 60년대에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그냥 갑자기 원유가 쏟아지는 바람에 가난한 나라였던 노르웨이가 지금 세계 상위 부자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동해 아닌가 저쪽 칠광구가 있죠. 칠광구. 거기서 이제 한번 쏟아지면 우리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선진국 됩니다. 1인당 1등 바로 올라가요. 근데 요원한 것 같고 우리는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지만 대신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지하자원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소비하더라도 3,000년을 쓸 수 있대요. 바로 시멘트 원료인 석회암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멘트는 굉장히 흔해요. 시멘트는 싸요. 근데 원유는 사와야 돼요. 그러면 중동하고 어떻게 무역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석회암 아주 싸게 그냥 캐기만 하면 되니까 시멘트 만들어 가지고 야 너네 이거 싸게 사가 그리고 야 너네 싸게 만들어 원유 싸게 줘 이렇게 거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서로 이익이잖아. 이게 바로 무역의 원리입니다. 양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못 만들어.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양복을 못 만들어. 그럼 구두 잘 만드는 사람은 구두만 만들고 양복 잘 만드는 사람은 양복만 만들어서 서로 물물 교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이익이잖아요. 이게 무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역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익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손해라면 무역 아니에요. 그렇겠죠? 서로 이익이니까 무역을 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이익이 발생할까? 그건 나라마다 부존 자원이 다르고요. 나라마다 노동의 양이나 질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떤 나라는 싸게 만들고 어떤 나라는 비싸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게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만드는 나라에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물건을 싸게 만드는가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싸게 만드는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이걸 특화라고 표현해요.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특화해가지고 무역함으로써 무역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나라마다 이게 경제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그럼 무역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이걸 연구한 학자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철학자였어요. 원래 철학자인데 철학자 입장에서 경제 현상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그 경험주의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주의 철학자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철학자의 눈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한 책, 그게 바로 국부론이라죠. 국부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776년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해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해고 우리나라는 정조대왕이 규장각을 설치한 해입니다. 아유, 먼 옛날 얘기지. 이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아담 스미스는 이제 이 무역과 관련해서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을 제시해요. 또는 절대생산비설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교 우위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 컨닝이 아니라 예전에 앞에서 공부했던 거 복습을 잠깐 할게요. 복습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기회비용 공부한 적이 있었죠. 기회비용 공부한 적이 있어요. 경제의 기본 원리 1단원 공부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생산 가능 곡선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예, 36쪽에 있네요. 36쪽. 자, 36쪽에 절대우위, 비교우위. 에서 앞으로 한 장만 더 가볼까요? 하나, 두 장을 더 가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 나오죠? 우리 생산 가능 곡선 공부했잖아요. 자, 이거 잠깐 복습하고 갑시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란 여기 어느 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존 자원과 모든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가지고 두 가지 물건만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가정하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어느 나라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존자원과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가지고 두 개만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X제와 Y제만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나라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제와의 결합점, 그 결합점의 궤적, 이걸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간편법으로 출제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간편법으로 출제하는데 이걸 직선으로 표시해서 출제하기도 해요. 직선. 그러니까 이거 이제 A, B, A, B. 자, 이게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A국의 경우에, 자, 우리 복습하는 거에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X제를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Y제 포기해야겠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만약에 기역점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역점에서 Y제는 A만큼. X제로 합시다. X제는 숫자로 넣어볼까? 5만큼, 10만큼 이렇게 생산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산했어요. 니은번호로 갔어요. 그러면 기역번호에서 니은번호로 갔다는 얘기는 X제를 더 늘리는 만큼 뭐가 포기돼요? Y제가 포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포기된 Y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회비용 이렇게 불렀잖아요. 기회비용. 그러면 보세요. X제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포기되는 Y제의 양은 커진다, 작아진다? 공부했죠? 커져요? 왜? 이 기울기 가지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X제의 기회비용은요, 이 기울기라고, 기울기. 더 정확히 말하면, X제의 하나당 기회비용으로 이해하세요. 하나당 기회비용은 이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기역점은 이렇게 됐다가 니은점 이렇게 되니까, X제 입장에서는 이 기울기 이게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X제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기역보다 니은이 커요. 자, 또 복습. Y제의 하나당 기회비용은
기억이 클까요? 니은이 클까요? 자, 이번에는 이걸 y제를 기초로 보세요. 이걸 밑변으로 보세요. 기울기가 니은에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니까 기울기가 급했던 것이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 자, 이때는 이제 기억이 크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타나죠? 반대로. 근데 이건 직선이잖아요. 직선이기 때문에 얘 하나당 기울비용은 기억점이나 니은점이나 같다 다르다? 같아요. 기울비용 다. yj의 단위다 기울비용도 기억이나 니은이나 같아요. 복습했습니다. 네,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수능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이건 예외적인 경우야. 그러니까 무시합시다. 규모의 경제의 경우인데 이제는 무시하고, 시험 문제는 이 그래프로 나오거나 이 그래프 나오거나 이걸 조금 변형시키면 이렇게 출제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굴제를 시켜서 출제하기도 한다고요. 그럼 이걸 이제 기억 영역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 영역으로 한다면, 이거 x제라고 한다면, x제의 단위당 기울비용은 기억이 커요, 니은이 커요? 니은이 크다고.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이거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없애버린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이해했으니까 이번에는 절대우의 개념하고 비교우의 개념을 같이 판단해 보자고요. 자, 우리 교재 아까 30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36쪽을 보세요. 절대우의가 있고 비교우의가 있는데 절대우의는 표가 안 나와 있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무역 이론을 공부할 때 무역 이론은 아담 스미스 절대우 이론하고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그래서 출제 비중은 이게 높아요. 거의 비교 이론 가지고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출제할 때는 하나가 매트리스 표를 제시해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 가능 곡선을 제시해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기출 문제들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이제 이 매트리스 표로 제시할 때는 대부분 그 단위가, 이 매트리스 표로 제시한 경우는 그 단위가 거의 90% 이상이 생산비로 주어져요. 생산비. 자,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도 돼요?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생산 가능 곡선으로 제시되면 이때 생산 가능 곡선은 단위는 당연히 뭐예요? 생산량이겠죠. 생산량이라고. 그런데 가끔 좀 삐딱한 출제율이 들어가면 매트리스 표를 가지고 생산량을 주어버려요. 매트리스 표에다가 생산량을 준다고? 자, 그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여기. 자, 매트리스 깔았어요. 매트리스 이렇게 깔았어. 매트리스 깔았다 해서 매트리스 표라고 해요. 자, 여기 한국이 있고, 전국이 있어. 떡국과 만두를 만들어. 떡국과 만두를 만들어요. 단위가 노동이에요. 단위가 노동이니까 떡국 한 그릇 만드는데 한국은 몇 명의 노동자가 들어가는가? 2명이라고 가정합시다. 2명. 중국은 3명. 그러면 떡국은 어느 나라가 싸게 만드는 거야?
한국이 싸게 만드는 거죠. 이걸 아담스식으로 표현할게요. 아담스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은 떡국 생산에 절대 우위에 있고 중국은 떡국 생산에 절대 열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 스미스 표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만두를 보니까 만두 하나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필요해요. 근데 중국은 1명만 있으면 만들어. 어라? 그럼 만두 만드는데 어느 나라가 싸게 만드는 거야? 중국이 싸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아담 스미스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중국은 만두 생산에 절대 우위에 있고 한국은 만두 생산에 절대 열위에 있어요. 그러면 두 나라가 무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 중국보다 싸게 만드는 떡국을 전문적으로 만들면 돼요. 이걸 특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싸게 만드는 게 만두잖아요. 그러니까 만두만을 특화해서 생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떡국 한 그릇하고 만두 한 접시하고 맞바꾸자! 라든가, 아니야, 떡국 한 그릇에 만두 2그릇 갖고 와! 2접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교역 조건이라는 게 생기겠죠. 자, 교역 조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우리는 절대 우위가 뭔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 표로 제시하면 대부분 생산비로 주어진다고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라거나 또는 달러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한국은 떡국 하나 만드는데 2달러. 중국은 3달러.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생산비잖아요. 그런데 좀 삐딱한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니까? 자, 매트리스 깔아놓고. 한국, 중국, 떡국, 만두 똑같이 해볼게. 요거 단위, 생산량.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건 한국과 중국이 똑같은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두 나라가 그들 나라의 모든 부존자원과 노동 생산 요소를 총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국은 어느 나라가 싸게 만들어? 중국이 싸게 만드네. 많이 만들어야 싸게 만드는 거니까. 만두는 누가 싸게 만들어? 한국이 싸게 만드네. 그럼 이제 절대우위가 반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생산비로 주어지면 생산 가능국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산비 매트리스 표에 생산비로 주어지면 그냥 이 표 가지고 문제 풀어나가면 돼. 이 표 가지고 문제 풀어나가면 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이런 문제 풀 때는 단위당 기후비용을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단위당, 즉 하나 만들 때 하나당 기후비용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한국부터 해보자고요. 떡국 하나 만들 때 떡국 1단위 만들 때 뭐가 포기 되죠? 만두가 포기 되죠. 자, 떡국 하나 만드는데 2명이 들어가. 그런데 만두를 만든다면 2명이 만두 몇 개 만들어요? 3분의 2개 만들지. 2명이 만두 3분의 2개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떡국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떡국 한 단위 기후비용 만두 몇 개? 3분의 2개야. 이걸 분석할 수 알아야 돼요. 이게 기초야, 기초. 구구단이야, 구구단. 기초. 그럼 이걸 분석했으면 만두는 더 볼 필요도 없어. 만두 1단위 기후비용은 떡국 2분의 3이지. 뒤집으면 되잖아.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교역 조건의 개념을 이해해요. 자, 우리 지금 기후비용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이 기후비용 공부할 때 요거 이해 잘하면 나중에 국제무역 공부할 때 아주 편해집니다 하고 강조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중국으로 가볼까? 중국은
떡국 1단위 기회비용 얼마? 만두로 표시되겠지. 자, 중국은 떡국 하나 만드는데 3명이 필요해요. 근데 3명이 만두를 만들면 만두를 3개 만들 수 있잖아. 3개 만들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떡국 만든 거잖아. 그럼 만두 3개지. 그럼 만두 1단위의 기회비용은 얼마야? 그렇지. 떡국? 이거 뒤집으면 되니까. 떡국 3분의 1단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 중에 기초.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따질 그런 겨를이 없어요. 바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바로 기계적으로. 그러면 지금 생산비가, 매트리스 표가 주어지고 단위가 노동이나 뭐 달러나 원화과 같이 생산비로 주어지면 그냥 여기서 바로 기후비용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까다로운 출제위원이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출제하면 물론 이걸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출제하면은요 이것 가지고 접근하려면 조금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걸 빨리 뭘로 고쳐야 되냐면 생산 가능 곡선으로 고치라고. 떡국과 만두 한국 2, 3 2 2 3 이게 한국이라고. 그럼 한국은 떡국 한 단위의 기회비용 얼마? 만두 2분의 3 끝나버리잖아. 이렇게 간단히 끝나잖아. 기울기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만두 1단위 기회비용 얼마? 떡국 3분의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하려면 복잡해. 그러니까 이걸로 그렇처럼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라고. 물론 이걸로도 할 수 있지. 한국에서 떡국 2개 만들 때 만두 3개가 포기 되니까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돼요? 중국 3, 1이라고 3 하고 이게 중국이야. 더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 이게 중국이야. 그럼 중국의 떡국 단위당 기회비용은 만두 3분의 1 중국 만두 3분의 1에 만두 하나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떡국 1분의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교차하고 있죠.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 교차하고 있어. 이 교차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절대우위와 관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교차하고 있으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고 어려운 거 별로 없죠?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노동이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세요. 떡국을 한 그릇 만드는데 한국은 2명이 만들어요. 중국은 3명이 만들어요. 어느 나라의 절대우위? 한국의 절대우위가 있어요. 중국은 절대 열위에 있네요. 만두를 보니까 한국은 1명이면 만두 한 접시 만드는데 중국은 4명이 있어야 만두 한 접시 만드는데 한국은 만두에도 절대우위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아까 절대우위 상품이 서로 다르면 그 절대우위 상품만을 특화해가지고 무역하면 서로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를 보니까 한국이 중국보다 떡국도 싸게 만들고 만두도 싸게 만들어.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무역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너네들은 안 놀아.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떡국 만두 만들어 먹어.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어 먹을 거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이에요. 절대 우위론이라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후배
아담 스미스 후배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리카르도가 등장해가지고 아담 스미스 형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이런 경우에도 무역해. 무역하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무역하냐? 그걸 이제 리카르도가 제시한 거야. 보세요. 한국은 중국보다 모두 싸게 만들어. 떡국은 몇 명 전략했어요, 노동자? 한 명. 만두는 몇 명 전략했어요? 3명 전략했어요. 오라? 한국은 떡국도 싸게 만들고 만두도 싸게 만드는데 싸게 만드는 것 중에 더 싸게 만드는 게 있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비교 우위라고 해요. 비교. 그래서 한국은 만두에 비교 우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경우에는 둘 다 비싸게 만드는데 그 중에 좀 덜 비싸게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비교 우위라고 그래요. 비교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비교 우위.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A라는 상품의 비교 우위가 있다면 상대 나라는 반드시 반대 상품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의 모든 상품이 절대 우위에 있으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이 한계점을 뛰어넘은 게 바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어떤 나라든지 다 무역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이 경우에 한국은 모든 상품이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보다 싸게 만드는 쪽에 더 싸게 만드는 것, 만두. 중국은 비싸게 만들지만 그나마 덜 비싸게 만드는 떡국. 이게 비교 우위가 있고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이 비교 우위 있는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화. 근데 특화 앞에는 무슨 말이 성립할까? 분업에 의한 특화라고 해야겠지. 한국은 떡국만 만들고, 맞나? 한국은 만두만 만들고, 중국은 떡국만 만들고, 분업하는 거죠, 분업. 특화해가지고, 이제, 무역이 성립하고, 이 무역에 의해서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역 이익이 발생할 때, 무역 조건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교역 조건이라고 해요. 교역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중국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서는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까지가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쉬워.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자, 먼저 36페이지 표를 한번 그려놓고 해볼게요. 이 표는 내가 임시 방편으로 만들 표니까 그 원리만 이제 아시면 되고. 노동만 했으니까 하나 더 해야지. 자, 매트리스도 그려놓고. 자, 매트리스 깔았습니다. 매트리스 깔아놓고 이번에는 다리가 요거 마저 비교해보자고요. 아까 어떻게 썼더라? 잊어버렸네. 한국의 떡국이 2, 3, 3, 1. 아까 이거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거 바꿀게요. 생산량이니까. 한국을 절대 우위로 만들어야겠다. 여기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게 생산량이라고. 그러면 떡국 어느 나라의 절대 우위? 많이 만드는 게 절대 우위라니까. 여기는 적게 들어가야 절대 우위지만 여기는 생산량이니까 많이 만들어야 절대 우위잖아요.
만두는 어느 나라의 절대 우유? 한국. 한국이잖아. 그럼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유로 나가면 한국은 모든 상품에 절대 우유가 있으니까 무역이 성립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 비교유로 넘어가야지. 자, 보세요. 한국은 중국보다 얘는 하나 더 만들고 있고 얘는 두 개나 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더 많이 만드는 거야? 만두라고. 그럼 이제 무역이 성립하겠죠? 어떻게 무역해야 돼? 한국은 만두를 특허하면 되고 중국은 떡국을 특허하면 되겠지. 왜? 항상 이 비교유는 반대로 나타나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생산량으로 주었으니까 이 매트리스표를 빨리 뭐로 바꿔? 떡국과 만두. 생산 가능곡선으로 바꿔줘야 문제를 쉽게 푼다니까요? 이걸로 하면 헷갈린다고. 생산 비였을 때만 이걸로 풀면 돼. 생산량으로 나오면 빨리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표 안 주고 그냥 이 생산 가능성을 직접 주거든요. 그럼 한국은 4, 3이죠. 4, 3. 이게 한국이야.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한국, 떡국 한 개당 기후병 얼마? 만두 4분의 3. 한국, 만두 한 개당 기후병 얼마? 떡국 3분의 4.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중국은요, 3, 1이에요. 이게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 떡국 하나당 기후병 얼마? 만두 3분의 1. 중국, 만두 하나당 기후병 얼마? 떡국 1분의 3. 어라? 아까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교차했는데 지금 여기는 교차하지 않죠?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이 중국은 모두 원점에 가깝고 한국은 모두 원점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뭐다? 절대 위에 있는 거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느 게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얘가 더 멀리 가요? 얘가 더 멀리 가요? 얘가 더 멀리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만두에 비교해. 그럼 한국이 만두에 비교해 있으면 중국은 바로 반대 상품 떡국이겠지. 됐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 그림이 나오는 것은 한 10%도 못 돼요. 출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이 그림은 10%도 채 못 돼. 대부분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출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A국이고 이게 B국이라면 B국은 모든 상품에 절대 우위가 있죠. 그럼 비교유는 얘기했지. 더 멀리 갔으니까. 됐지요? 이거 원리만 알면 아주 쉽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가지고 하자고요. 교재 가지고. 자, 교재 매트리스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매트리스 깔고, 나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매트리스 안 그릴 거예요. 그냥 간편히 그릴 거야. 여기는 갑국. 이제 국가가 위에 있네. 월국. 망고 바나나. 다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건데. 단위가 뭐예요? 생산 가능하니까 상산량이네. 그 빨리 뭘로 바꿔야 될까? 생산 가능 곡선으로 바꿔야 돼. 6, 12. 6, 12. 월국은 2, 7. 그럼 빨리 뭘로 바꿔? 망고. 바나나. 각국은 6, 12. 망고. 6, 12. 12니까
이 정도 해야겠다. 6, 12. 이게 갑국. 자, 그럼 갑국만 놓고. 망고 하나당 기비용 얼마? 바나나 2개. 바나나 2개. 자, 갑국. 바나나 하나당 기비용 얼마? 망고 2분의 1. 그걸 그 옆에 표로 표시한 거야. 그 옆에 표 있잖아요. 그 기비용을 표시한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국 말고 이번에는 을국은 2, 7. 둘, 7. 이렇게 돼요. 2하고 7. 이게 을국이야. 그러면 을국에 망고 단위당 기업액 얼마? 바나나 2분의 7. 2분의 7 딱 안 떨어지네요. 정수로 안 떨어지네. 자, 을국 경우에 바나나 단위당 기업액 망고 7분의 2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망고의 단위당 기업형은 표시해보자고. 갑국은 바나나 몇 개? 6분의 12. 6분의 12니까 2단위. 을국은 바나나 2분의 7. 2분의 7이면 2분의 7이니까 일단 2개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을국이 큰 거잖아. 을국이 커. 자, 역시 복수. 바나나. 단위당 기업이. 갑국, 을국. 망고로 표시되겠지. 망고로 표시되겠죠. 갑국은 12분의 이거 뒤집으면 돼. 2분의 7이 7분의 당연히 2분의 1이 크죠. 7분의 1보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분석해 봅시다. 갑국은 을국보다 모두 절대의의가 있죠. 그러죠? 그럼 비교의는? 자, 비교의 잘 봐요. 7에서 12로 몇 개 올랐어요? 5개. 2에서 6으로 몇 개 늘었어요? 4개. 그럼 보세요. 숫자상으로는 이게 많죠? 이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야. 보세요. 2개에서 6개로 4개 증가했다는 얘기는 2배 오른 거죠. 2배 증가한 거죠. 7개에서 2배가 되려면 14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은 거라고. 이게 숫자상으로 많지만 비율 면에서는 이게 적은 거라고. 그러니까 갑국은 어느 상품에 비교의가 있다? 갑국은 망고에 비교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니까 이게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비교의잖아. 큰일 납니다. 비율을 따져야 돼요. 2개에서 4개 한 거하고 7개에서 5개 증가하는 거하고 2개에서 4개 증가한 게 더 많이 증가한 거니까. 됐죠? 이것만 잘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거 응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겹치지 않잖아요. 교차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비교의 문제라고. 됐지요? 자, 그래서 36페이지 그 표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끝나요. 다만 이제 보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또 좀 뒤에 다시 공부할 건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갑국과 을국이 어떻게 부역을 하죠? 갑국은 망고, 을국은 바나나를. 자, 갑국은 망고에 특화해야 되죠. 을국은 바나나에 특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특화해서
무역을 해야 된다고. 근데 무역을 할 때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이 있겠지. 각국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울국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역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끝났어. 여기에서 결정이 돼. 기회비용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고 한 단위에 대해서 바나나는 이 법에 대해서 무역하면 되겠지. 어느 게 커요? 2보다 2분의 7이 크죠? 그러니까 2에서 2분의 7. 요 사이에서 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두 무역 이익을 얻어요. 아직 이해 못해도 돼요? 예습한 거예요, 예습. 우리 좀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지금 예습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37페이지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얘기야. 자, 37페이지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자, 37페이지 그래프를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그래프부터 이해해 볼까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죠. x제 y제 6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제 이게 각국이라고 한다면, 자, 각국의 x제 단위당 기회비용 얼마? x제 기회비용이니까 y제로 표시되겠죠? 3분의 6이죠. 2개. 그러니까 각국은 무역을 할 때 만약에 이게 봐요. 만약에 x제를 만든다면 y제는 2개 이상 받아와야 무역이익이 성립되는 거겠죠. 무역이익이 있는 거겠죠. 반대로 이제 y제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x제로 표시되겠죠. x제 몇 단위야? 2분의 1단위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각국이 y제에 절대 우위가 있다면 y제 하나 보낼 때 x제는 2분의 1개 이상을 받아오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x제와 y제의 가치가 같다고 가정합시다. x제 하나에도 500원이고 y제 하나에도 500원이라면 각국은 뭘 만들어야 돼? 당연히 더 많이 만드는 y제를 만들어야겠지. y제에 절대 우위가 있겠지. 그러죠? 그렇다면 y제 1단위에 대해서 x제는 몇 개 이상 받아와야 된다? 2분의 1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초과해서 받아와야지. 2분의 1 받아오면 무역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야 무역이익 발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라면 x제 1단위에 대해서 y제는 두 단위를 초과해서 받아야 무역이익이 발생하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제 식글 제가 안 읽어봤지만 값이 y제를 특화시켰을 경우 y제를 특화시켰다면 이렇게 하면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x제를 특화시켰다면 이렇게 하면 무역이익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기는. 됐죠? 이걸 설명해 놓은 것이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위에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두 나라가 나와 있죠? 갑국과 을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x제, y제. 어떤 게 갑이야? 굵은 선이 갑인가요? 100, x제 150.
이게 갑국. 80에 40. 옳고. 자, 먼저 절대값 따져볼까요? 어느 나라에 절대값이 있어요? X제나 Y제나 모두? 갑국에 절대값이 있어요. 비교에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자, 먼저 갑국은 어느 상품에 비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갑국은 Y제는 80개 을국이 80개 만들 때 100개로 40개를 더 많이 만드네요. 80개 중에 40개니까 한 50% 더 만드는 거네. 얘는 40개 만들 때 150개니까 90개를 더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더블이네. 더블 이상이네요. 따라서 갑국은 XJ 비교형이 있어요. 비교가 있어요. 이거 멀잖아요. 느끼잖아. 그러면 을국은 당연히 YJ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무역을 하면 되겠죠. 그럼 무역을 할 때 각국도 자 비교의 각국은 어느 상품? XJ. 그건 YJ.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 이걸 특화해야겠죠. 이걸 이제 특화해야 돼요. 특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 때 이제 특화해서 무역을 하는데 무역 조건이 이제 나와야겠지. 무역 조건. 먼저 각국의 입장에서 봐봐. 각국 입장에서는 XJ가 XJ 단위당 기업이 얼마예요? XJ 1단위 기업이 YJ 3분의 2. 을국은 XJ 한 단위에 대해서 YJ 4분의 8이니까 4분의 8이니까 2단위.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무역을 해야겠죠. 자, 교육 조건은 XJ 1단위에 대해서 YJ는 3분의 2에서 2 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어요. 이해됐어요? 이걸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YJ 1단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XJ는 몇 단위일까? 이것만 뒤집으면 돼요. 이거 뒤집으면 앞으로 보내요. 뒤집어서 앞으로 보내요. 이거 뒤집어서 뒤로 보내요. 얘나 같은 말이야. 얘나 같은 말이잖아. 이거 지금 이걸 공부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지금 맛만 본 거야. 지금 예고편 상이 끝났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어디 가서 한다? 저 뒤에 가서 하는 거야. 자, 지금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했어요. 제가 기초이론 시간에 이걸 하려다가 그때 얘기하면 여러분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해 폭이 좀 아직 덜 성숙된 상태라 그때 설명 안 하고 지금 뒤로 뺀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저 뒤로 갑니다. 어디야, 저기 어디. 국제경제 어딨어? 170이에요? 예, 170. 잠깐 쉬었다가 170페이지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지금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히 다시 할 거니까 저게 지금까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긴장 푸시고 쉽게 같이 공부해 봅시다.